HID가 들어간 거를 갖고 뭐 암살조다. 그래서 실제로 암살이 있었을 수도 있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HID가 여기 들어간 부분들은 과정들도 분명히 법적으로 따져봐야 되고 진실을 가려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네. HID가 들어갔다고 해서 바로 정부의 윤석열 대통령에 반하는 사람들을 다 사살 내지는 암살하려고 했다. 이거 자체가 완전히 저는 가짜 뉴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확인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이제 어제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만 HID 관련 내용, 그 이른바 한동훈은 사살하고, 네. 그리고 뭐 조국, 김어준, 뭐 이런 양정철, 뭐 이런 사람들은 납치하다가 네. 구출해서 풀어주고, 네. 그리고 인민군 군복을 숨겨놔서 마치 북한의 소행인 것처럼 유도하라, 이런 공작이 신 있었다. 차장 얘기하지 마. 왜냐하면 자기가 얘기하니까 예. 그냥 아무 감동이 없어. 아. 이 얘기를 좀 감동적으로 하는 분을 좀 배우세요. 네. 아니 그런 얘기를 감동적으로 하는 분 좀 보여주세요. 체포되어 이송되는 한동훈을 사살한다. 특정 장소에 북한 군복을 매립한다. 일정 시점 후에 군복을 발견하고 북한의 소행으로 발표한다. 미군 몇 명을 사살하여 미국으로 하여금 북한 폭격을 유도한다. 얼마나 진실돼 보여요. 그렇군요. 제가 약간 저것도 약간 넋이 나간 너무너무 충격적인 그쵸. 내용을 접하고서 네. 그렇구나. 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정말로 민주당이 어저께 저희 보도에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만 네. 아주 빠르게 보고 확인한 보고를 내놨잖아요. 네. 민주당으로서 진짜 처음인데 자 계엄군 암살자가 한동훈 사살한다 이건 세부 내용이 전혀 없어서 판단 유보. 그다음에 북한군 위장 계엄군이 뭐 김어준, 양정철, 조국 구출 시도하다 도주. 이것도 세부 내용 부족으로 판단 유보. 그다음에 군복 매립 발견한 척한 뒤 한동훈 사살은 북소행 발표. 이건 역사상 침투한 북한군이 이거 진짜 합리적이에요. 네, 네. 자 북한 군복을 매립해 가지고 한동훈 사살은 북한 소행이라고 발표한다. 이거에 네.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은 북한 공작원은 만약에 한다면 네. 피하 식별 어렵게 하기 위해서 민간인이나 네. 아군 복장을 착용하지. 당연하죠. 북한군 복장을 입고 와서 한동훈을 사살할 이유가 없다. 당연하죠. 그리고 역사상 우리나라를 침투했던 북한군이 북한 군복을 입고 온 사례가 없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소위 말하는 김어준식 합리적 의심만 해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또 밑에 거 또 이거. 읽어주세요. 그리고 내란 세력 내통부대의 암살조 침투해서 미군 5명을 사살한다. 그쵸. 그래서 미군의 북폭을 유도한다. 그 부대가 있는데 해당 부대의 경계 강화 지시를 2차례 발령을 했다. 그런데 당일 근무한 미군은 1명뿐이었다. 그리고 부대장이 만약에 내란 세력과 내통했다면 밤에 그게 근무하는 미군이 1명뿐이라는 사실을 모를 리가 없다. 거기서 무슨 5명을 암살한다. 네. 왜냐하면 이게 그 가짜뉴스 기법입니다. 그냥 미군을 암살한다고 하지 않고 미군 5명을 암살한다. 그쵸. 이런 근데 식으로 해놓으면 실제로 또 거기 미군이 있기는 있어. 예. 네. 근데 이걸 가지고서 확인해 봤더니 그 부대는 미군이 1명만 있어요. 네. 그래서 만약에 내통을 했다면 1명만 근무한다는 사실을 몰랐을 리가 없다. 그래서 이것도 기각. 네. 그리고 북한산 무인기에 북한 무기를 장착해서 네. 그 북한의 그러니까 미군의 폭격을 유도한다 이렇게 했는데 북한의 공격형 무인기는 무기를 탑재하지 않는다고 않는다. 합니다. 예. 이거는 검증된 우리 군사 정보인데 네. 북한 무인기는 대부분 다 자폭형이기 때문에 이것은 북한 무인기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는 것으로 봐서 군사적인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 6가지 근거로서 바로 기각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민주당이 이걸 김어준의 주장을 채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자, 이거는 저희가 이제 어저께도 대충 전해드렸는데 민주당이 이를테면은 이렇게 정리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렇죠. 요 김어준 주장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바로 받아서 여태까지 한 짓을 보면은 충분히 그럴 만한 집단이다라고 그쵸, 그렇죠. 얘기를 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했었죠. 예.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김병주 의원도 또 받아갖고 또 확산시키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김병주 의원이 지금 저희가 지금부터 다루려고 하는 건 뭐냐면은
자, 요거에 대해서 민주당이 왜 손절을 하고 있는지 요거는 어저께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민주당이 요 작전을 어떻게 펼치고 있는지 예. 어떻게 김어준을 국회에 데려와서 가짜 뉴스를 퍼뜨리게 했는지 어떤 형식으로 했는지 요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제가 먼저 몇 개의 문장을 읽어 드릴게요. 단 하나의 문장만 주면 나는 누구든지 감옥에 보낼 수 있다. 오. 인민 대중이란 작은 거짓말보다는 큰 거짓말에 더 잘 속는다. 네. 거짓말도 100번 하면 진실이 된다. 음. 여론조사라는 건 대상을 누구로 잡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 지금 누가 한 말인지 나한테 물으려고 그러시는 거죠? 네. 첫 번째 건 레닌 같은 거 아니에요? 이거는 다 괴벨스가 한 말이에요. 다 괴벨스예요. 네. 아. 이게 그 나치의 정말 선동대장이라고 선동대장. 했던 네. 괴벨스가 한 말인데요. 저는 이 문장을 정리를 하면서 소름이 끼쳤던 게 이것이 누구를 암시하네요. 저는 정말 김어준 수법이랑 너무너무 똑같죠. 잘 맞은 거예요. 한번 이거 정리된 거 네. 없나요? 네. 여기다가 뭐 1%의 거짓은 1%의 진실과 99%의 거짓말로 이루어진다. 뭐 이런 말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괴벨스가 한 말은 아닌데 그건 괴벨스가 한 말처럼 처럼? 이제 아. 포장되고 있습니다. 아, 이게 네. 엄정하게 확인하셨군요. 네. 그러니까 네. 저희는 이렇게 확인을 다 해가지고 네.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건 흔히들 말하는 뭐 정치평론가 이런 네. 사람들이 그 괴벨스가 했다고 하는데 네. 그거는 괴벨스가 한 건지 확인이 안 된 내용이에요. 예, 괴벨스가 한 거는 거짓말도 100번 하면 진실이 된다. 그게 지금 사실은 따져 보면은 그대로 네. 저는 그대로 지금 지켜지고 있네요. 왜냐하면은 맞습니다. 저렇게 HID에 의한 사살 암살조가 있었다는 네. 거를 민주당 스스로가 기각을 했잖아요. 네. 그런데 오늘 아침에 김병주 의원이 또 얘기했어요. 김병주 의원이 이번에 뭘 하냐면은 HID가 30명을 준비하고 있었다. 뭐라고 했냐면은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천천히 네. 하십시오. 네. 그 12월 3일 비상 개헌과 관련해 오늘 아침이거든요. 오늘 아침 김종배의 시선 집중에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했냐면은 당일 HID 요원들을 30명을 네. 준비를 시켰다. 네. 30명을 준비를 시켜가지고 첫 번째 임무에 대한 구체적인 제보가 뭐였냐면은 1. 선관위로 가라. 그리고 선관위 과장 등 핵심 실무자 30명을 무력으로 제압해라. 네. 케이블 타이로 손목과 발목을 묶고 복면을 씌운 뒤 네. B1 벙커로 데리고 와라. 네. 이거를 누구한테 얘기했느냐? 당일 밤 9시, 그러니까 12월 3일 밤 9시에 정보사 회의실에 HID를 포함해서 소령 중령급 장교 38명이 모여서 이런 얘기를 했고 네. HID 요원들은 12월 4일 아침 5시에 출발해서 선관위에서 출근하는 사람들을 다 붙잡아가지고 와라 이런 짓이었답니다. 그런데 계엄이 해제되면서 실현되지 않았다. 자, HID 처음에 나왔을 때요. 김병주 의원이 얘기를 했고 7명이라고 했습니다. 네. 처음에는. 네. 7명이라고 해가지고 그 제보가 있은 다음에 김어준이 와서 네. 그 HID가 암살조였다. 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암살조가 기각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완전 거짓말처럼 됐는데 예. 김병주 의원은 네. 아니야. HID는 알고 봤더니 30명이었고 이 30명은 선관위에 가서 아침 5시까지 정보를 탈취하려고 그랬어. 뭐 이런 거죠? 5시에 30명의 직원들을 아. 납치해서 데리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 정치인 체포란 말도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암살조에서 갑자기 선관위 납치로 또 방향을 선관위- 틀었네요. 예, 선관위 직원들을 체포해가지고 네. B1 벙커. 네, 자, 네. B1 벙커 처음에 뭐라고 했냐면은 네. 정치인들을 체포해서 네. 그 B1 벙커에다 가둬놓는다 그랬거든요. 예.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데리고 B1 벙커에 가서 B1 벙커에 방을 50개를 확보를 해라. 네. 해서 신문한다. 네. 그런 계획이 있었다라고 지금 말이 바뀌는 거예요. 어. 그런 제보자가 또 나타났습니다. 김병주 의원이 네. 제보를 받았답니다. 네. 그 제보자가 누굴까요? 이번에는 혹시 김어준?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김어준 씨가 저렇게 국회에 나와서 네. 얘기한 것이 12월 13일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HID 정보사 요원들이 최초로 나왔던 게 뭐냐면 12월 9일 날 김병주 의원의 라디오 발언이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김병주 의원이 뭐라 그러냐면 그때도 제가 제보를 받았습니다. HID 의원들이 동원돼서 북한군을 가장해서 우리 정치인들을 뭐 암살 하여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지금 다시 들어보죠. 김어준이 스스로 얘기를 합니다. 그 제보자 저였어요. 한번 보세요. 김병주 의원에게 암살조 제보를 한 사람이 접니다. 김병주 의원에게 제가 처음 들은 것이 아니라 김병주 의원이 저로부터 처음 이야기를 듣고 서너 시간 후에 사실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보십시오. 김어준이 김병주 의원한테 네. 제보를 하면 네. 김어준이 김병주를 방송에 불러서 제가 제보자로부터 들었는데 이런 암살조가 있었다고 합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김어준은 세상에 그랬단 말이에요. 아니 놀랍게도 지금 거기서 암살까지 지금 시도를 했단 말이에요. 이런 얘기를 둘이 막 해가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제보자는 어디 있습니까? 제보자 여기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 없어요. 둘이 이거 고스톱 짜고 치는 사비 네. 고스톱이랑 비슷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마치 제보자가 제3의 사람인 것처럼 둘이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방송 윤리에도 어긋나는 거예요. 네. 그렇지만 이 사람은 유튜버이기 때문에 방송 윤리에 저촉을 받지 않죠. 적게 받죠. 안 받죠. 지금까지 네. 김어준 씨가 어마어마하게 제보에 기반한 네. 얘기를 많이 해왔거든요. 네. 지금 저기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제보자니까 네. 김병주를 자기 그 방송에는 불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네. 최초로 김병주 씨가 얘기한 건 MBC 라디오 네. 김종배의 네. 시선 집중이었습니다. 그러네.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 집중에 네. 나와가지고 네. 그 얘기를 했습니다. 죄송해요. 김호준 프로 아니고 MBC였어요. 죄송합니다. 예. 제가 헷갈렸습니다. 그 여야 김병주가 뭐라 했냐면 최초에 네. 보도 때 김병주 의원이 어마어마한 일인데 여야 요인을 체포하려고 했던 거는 국회에 들어왔던 707 특임단이 아닙니다. 네. HID라고 그 유명한 북파 공작원 최정예 의원들입니다. 어떻게 제가 별도의 제보를 받았는데 특별사령부 대테러부대 707 특임단이 아닌 별도의 체포조를 운영하려고 대기를 시켰다는 제보를 받았고 그건 정보사 예하에 있는 특수정보부대. 예전에 HID라는 북파 공작이었다는 제보입니다. 이건 정말 너무한 겁니다. 라고 방송에서 김병주 의원이 방송을 한 겁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막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국회까지 불렀잖아요. 그래서 김어준 나온 거였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국회에 김어준이 무슨 자격으로 나왔냐고 하면은 증인 자격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렇죠. 증인 선서 안 했어요. 증인 그날 제가 선서를 봤는데 할 뭐 필요가 증인이라 없어요. 선서 안 했어요. 왜냐하면 참고인이었거든요. 참고인은 망상이나 환상을 얘기해도 돼요. 왜냐하면 선서 증인은 뭐 국회 저 무슨 법이죠? 국정감사 및 예. 국정감사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뭐 사실 양심대로 진술하고 그 사실이 아닐 경우에는 법적 처벌을 받을 받는다. 것을 뭐 선서합니다. 선언합니다. 예. 가 있는데 그 과정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그 국회법상 증인에 대한 법하고 참고인에 대한 예. 법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증인은 거짓을 알면서도 거짓을 말하면 이게 법적 처벌을 받지만 참고인은 자기의 생각이라든가 전 이렇게 추측됩니다. 라고 심지어 거짓말을 말하면서 전 그렇게 생각했어요. 라고 얘기해도 처벌할 근거가 없거든요. 김어준은 참고인 자격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이게 미리 예. 정리를 저는 한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걸 확산을 시키려고 한 것 네. 같습니다. 이거는 제 추측입니다만 김종배 시선 집중해서 김병주 의원이 네. HID 요원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네. 아무도 안 썼어요. 화제도 안 됐어요. 네. 어떤 언론도 그걸 다루지도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왜냐하면 저때 생각해 보십시오. 탄핵이 가결되기 전입니다. 네. 14일 토요일 날 탄핵을 가결했는데 그 주 탄핵 소추를 가결했는데 그 주 월요일 날 12월 9일 날 김병주 의원이 MBC 라디오에 나와서 엄청난 걸 터뜨렸는데도 여론이 별로 안 움직이고 네. 그 황당한 걸 못 믿으니까 김어준이 직접 나선 거 아닌가 그렇죠. 싶습니다. 그럴 수도 있네요. 예, 그렇게 네. 해서 13일 날 맞아요. 저걸 터뜨렸고 어쨌든 거기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까지 힘을 실어주면서 그렇죠. 이렇게 된 건데 이 사람들 자
김어준의 제보를 받은 김병주 의원의 HID 관련 첫 그 발언 내용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부대는 예전에 특임단이 아니라 HID라는 북파 공작이었다는 제보다. 이건 너무한 것이다. 이 부대는 전시에 북한이나 적국에 들어가서 요인을 납치하고 암살하는 전문 특수부대로 부대별로 최정예 요원 5명씩 차출 20명 정도를 서울 모처에 대기시켜놨다는 제보를 아주 믿을 만한 곳에서 받았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이렇게 여러 가지를 그 내란이나 이런 걸로 가기 위해서 계속 음모론적인 상황들을 예. 이렇게 부추기는 데 대해서는 우리가 사실 한두 번 겪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한두 번 겪은 게 아닌데 계속 언론도 사실은 끌려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저희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 김어준의 거짓말 시리즈가 어떤 게 있었는지 이 사람의 거짓말은 해마다 회차마다 다 능력치를 지금 계속 갱신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예. 처음에는 여러분 뭐 사실 그 연원이 굉장히 깊습니다만 딱 정리를 최근 몇 년까지만 정리를 해봐도 세월호 음모론 영화로 일단 44억 원 매출을 올렸다. 그렇죠. 그날 바다. 네. 저게 그거죠. 그러니까 바다에 떠 있는 네. 그 당시 항저, 네. 항저 그러니까 우리나라 연안에서 이제 그 배들이 움직이면 네. 그 일종의 GPS나 네. 배와의 교신을 통해서 네. 배의 항적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네. 뭐 이상한 거 저도 기억이 납니다. 김어준 뭐 자기 뭐 유튜브나 이런 데서 계속 뭐 바다 GPS 기록. 떠놓고 막 그 예. 뭐 불이 깜빡깜빡이 들어오면서 자, 이 항적이 조작됐다. 네, 네. 그러니까 항적이 조작됐다는 말은 뭐냐면은 세월호를 고의 침몰시켰단 말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내용을 담아서 2018년 4월에 그날 바다라는 영화를 개봉을 해갖고 요걸로 영화 매출이 일단 44억 원이 일어났고 그러면은 김어준 즉 제작자 측에는 얼마나 돌아가냐 제작진에게는 한 10억 내지 20억 정도 갔을 것이다. 예. 이런 지금 추측이 나오고 있잖아요. 야. 지금 이런 것들은 정말로 여러분들이 다 기억을 일일이 하시고 있다면 여기다가 좀 더 써주시면 좋은데 떠오르시는 거 뭐 네. 엄청 많으실 거예요. 네. 그다음에 저 그것도 있죠. 조국 사태 때 조국 사태도 있죠. 조민 조민, 예. 이 저 주간동화가 분석한 건데 김어준의 거짓말에는 늘 가짜 증인이 있다 하는 그런 문장이 나와요. 그렇습니다. 예, 저 기억납니다. 여기에 조국 그 법무부 장관이 네. 딸 조민이 입시에 제출한 표창장 네. 이게 문제가 됐을 때 이때는 그 저기 영어 교육 프로그램에 뭐 나갔다 안 나갔다 뭐 이거였지 않습니까? 가지도 않고 영어 교육 프로그램에 가지도 않고서 영어 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했다는 뭐 네. 가짜 그 증명서를 네. 냈다는데 그때는 매점 아저씨가 나옵니다. 매점 아저씨가 나와가지고 네. 영어 교육 캠프에서 혹시 조민 봤어요? 그러니까 봤습니다. 봤다고 얘기해요. 맞아요. 어떻게 하세요? 그러니까 너무 예뻐서 활발해서 기억을 안 할 수가 없죠. 볼 수 있어요. 딸을 제가 두세 번이나 직접 봤는데요. 심지어 그 프로그램이 진행된 고 인사관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서 내가 2번이나 봤다. 응? 네. 걔가 너무 이쁘게 생기고 활발해서 안 볼 수가 없었다. 이렇게 예. 얘기를 해요. 그래서 거기 가서 참가했다는 표창장에 네. 그 교육 프로그램 이수했다는 게 명시가 된 게 이제 위조 표창장인데 네. 이거 봐라 이렇게 직접 본 사람도 있는데 무슨 말이야 이렇게 했는데 네. 나중에 밝혀진 건 이거죠. 이래서 유죄가 나왔잖아요. 그 여름 프로그램 있잖아요. 수강생 미달로 폐강됐습니다. 프로그램 자체가 없었어요. 예. 없었는데 증인이 나와서 매점 주인이 나와서 아저씨가 나와서 걔 너무 이쁘고 활발해서 내가 네. 기억하잖아. 내가 2번 봤잖아. 라고 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제보자 어디서 나온 겁니까? 네. 진짜 골 때리지 않아요? 이번 HID도 그런 네. 거 아닙니까? 믿을 만한 우리나라에 대사관이 있는 믿을 만한 우방국. 혹시 그때 그 매점 아저씨가 또 나온 건가요? 그러니까. 예? 그 매점 아저씨가 혹시 우방국 대사관에서 매점하고 계시나? 대사관에 매점 있을 수 있잖아요. 맞아요. 진짜. 김어준 씨는 이게 자기 제보자 밝혀야 됩니다. 그게 혹시 추미애 장관 아들의 카투사 동기 아니야? 그런가요? 이게요, 김어준이 또 출연시킨 사람이 있는데,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이 그 휴가 이후에 휴가를 다 끝났는데 미복귀했다, 예. 늦게 복귀했다, 그쵸. 뭐 이런 논란이 있었잖아요. 근데 저는 추미애 장관 아들의 카투사 동기입니다. 라고 하는 익명의 남성이 나왔어요. 네.
그래서 또 얘기를 또 합니다. 예. 자, 추 장관님 아들의 경우에 무릎 십자인대 수술로 예. 인한 병가를 냈다. 근데 십자인대가 이미 다친 상태로 입대를 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심지어 그거는 군 면제 사유거든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이 친구는 무슨 얘기냐면 예. 걔는 십자인대가 끊어져서 군대를 안 와도 되는 것까지 심지어 와갖고 예. 근데 복귀를 했었다. 아.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병가였었다. 예, 이렇게 예.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나중에 추 장관 쪽에서 아니 우리 아들은 우리 아들 십자인대 다친 거 아닌데? 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과도하게 네. 거짓말을 만들다 보니까 네. 너무 디테일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맞아요. 아까 매점 아저씨처럼 네. 하지 않은 말을 해서는 안 될 말까지 넣어버린 거네요. 그 생태탕도 있지 않았어요? 생태탕도 페라가모 있습니다. 생태탕. 예, 생태탕 같은 경우에도 오세훈 시장이 당시에 그 저기 자곡동인가요? 거기에 와가지고 작동 지나서. 예. 온 걸 내가 봤다라고 그렇죠. 하는 증인이 나왔고 그게 생태탕집 아들인가? 그리고 이렇게 나왔어요. 똑같이 얘기했어요. 그때도 어떤 거였냐면은 그 생태탕집 아들이 나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흰 바지에 맞습니다. 페라가모 구두를 신고 있어서 내가 정확히 기억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야 공통점이 나오네요. 네. 자 디테일이 있어야 되는 디테일이 거군요. 있어요. 디테일이. 네, 디테일이 있어야지만 사람들이 믿으니까. 맞습니다. 추미애 장관 아들 같은 경우에는 십자인대 십자인대. 수술을 했다. 네, 그리고 생태탕은 페라가모 구두와 백바지다. 네. 그리고 조민. 조민은 너무 예뻤단가요? 그 인사관에서 내가 2번 봤다. 2번 봤다. 영어 예. 프로그램을 정확히 찍으면서 그렇죠. 그때 영어 프로그램이 열린 인사관에 조민이 와서 내가 2번 봤다. 인사관에서 네. 2번 봤다. 네, 이렇게 장소와 얘기하잖아요. 위치. 예. 네, 네, 이런데 사실은 그게 다 구라였다. 맞습니다. 거짓말이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맞습니다. 야. 그런데 이게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런 김어준의 거짓말은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동안에 처벌받지 않았네요. 네. 고발은 많이 당했을 텐데. 네, 네. 어떻게 결과가 왜냐하면 나왔나요? 말을 흐리기 때문입니다. 네. 이를테면 김어준은 절대로 확정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아. 얘기하냐면 이번에 이 한동훈 사사설도 얘기했잖아요. 너무 황당한 얘기라서 저도 참 믿기가 힘든데. 네. 라고 자락을 깔아요. 자락을 깔고 네. 그러면 사람들이 저기 국회의원들 앞이잖아요. 네. 국회의원들이 막 질문을 합니다. 네. 질문을 하니까 아까 첫 번째 자락이 참고인으로서 네. 그 허위 발언에 대한 처벌 조항을 일단 면했고 네. 두 번째 이거를 저는 여기가 더 핵심이라고 생각되는데 확장시키기 위해서 거짓말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네. 자세한 내용은 김병주 의원에게 물어보세요.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주 의원은 면책 특권이 있거든요. 네. 저는 그 지점에서 뭐가 생각났었냐면 네. 청담동 게이트, 어. 청담동 술자리 사건, 예, 예, 예. 그 강진군가요? 네. 그쪽 사람들이 그거를 확장을 시키려고 하니까 네. 자기들이 처음 생으로 보도를 해버리면 네, 네. 자기들 허위 보도 일책이 맞아요.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누굽니까 저기 김죠. 김의겸 국회의원의 국회 질의로 맞습니다. 일단 면책 특권을 이용을 해서 발언을 하게 하고 확장력을 주는 맞습니다. 거죠. 그 다음에는 그 말이 나와버리고 나니까 그에 대해서 붙이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별 그게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죄가 없는 이게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민주당이 말입니다. 가짜 뉴스 확산의 예. 공범이에요. 이거는 그렇죠. 완전한 공범이 아니라 공동 정범. 이렇게 이번에 진짜 공동 정범. 예. 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똑같네. 네. 이번에도 그러니까 예. HID 그 제보를 김어준이 김병주 의원에까지 해가지고 맞습니다. 라디오에 나와서 얘기를 했는데 네. 확산이 안 돼. 방법이 뭐지? 야 국회 김어준을 부르자. 그렇죠. 야 잠깐만 증인으로 불렀는데 저거 나중에 사실 아니면은 사실 아닌 거 아는데 사실이 아니면은 좀 걸리잖아. 네. 아 괜찮아. 참고인으로 와. 그렇죠. 참고인으로 얘기하면 돼. 왜 질문하면 어떻게? 질문 받을 필요 없어. 그거는 또 저기 김병주 의원이나 박선원 의원한테 질문하라고 하면 되지. 이 시나리오 아니었을까요? 맞아요. 이게 진짜 엄청 문제인데요. 사실은 이 이재명 예. 대표의 민주당 또 민주당의 뭐 과거의 민주당도 그렇고요. 지속적으로 이런 식의 태도들을 계속 취해오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네, 청담동 술자리도 그렇고 뭐 예. 이런 것들이 무슨
그 저 장자연 사건 관련된 또 그 그렇- 누구죠? 그렇죠. 그 여자 윤지호도 그렇고 공익제보자 만드. 네네. 그런 식으로 거짓말쟁이를 공익제보자 만드는데 아주 그냥 진짜 이골이 난 예. 이런 경력들을 갖고 있습니다.